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334명 늘었습니다. 어제 누적 확진자가 처음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1,595명이 됐습니다. 80% 정도의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진자 현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문화복지부 송금환 기자와 지금까지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된 일단 국내 현황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가 334명이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300명 이상이 추가가 되면서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1,59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그리고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은 2만 1,097명이 검사 중인데요. 이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334명 가운데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07명이 대구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6명이 추가가 돼서 현재 대구에서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전체 확진자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가장 많아서 현재 확진자 수의 8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97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50%,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는 숫자고요. 경북 지역에서는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 숨진 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각 지자체별로 집계 순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망자 현황은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남병원,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들이 7명이고요. 대부분이 폐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치료를 받다가 이번 확진을 받고 숨진 사례입니다. 네, 지금 특이점을 보면 요양원이나 어르신들이 밀집한 생활시설에서 지금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잠시 전해주시죠. 네, 어르신들 요양원이나 좀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확진자가 듣겠습니다. 추가됐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월 2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1,595명이며 2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셨고 방금 추가된 한 분을 포함하여 1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구 경북권의 병상 확보 계획, 대구 지역 의료인력의 보상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안심병원과 전화상담 운영, 군 인력 지원, 우리 국민의 입국 제한 관련 조치와 대응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9,334명 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대부분 어제 마무리되었으며 일부 남은 환자를 오늘 채취 완료하여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검사량이 많아 검사 결과는 2, 3일 내에 집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증상자 이외의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전원에 대해서도 격리기간 중에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신천지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신도 전체 명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회의를 하며 명단을 배포하였고 지자체별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구 지역에 파견된 의료 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군인, 공보위 등 공공인력에 대해서는 위험에 따른 보상과 출장비를 지급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파견 인력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파견 종료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하되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할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기본 근무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들과 그 소속기관들이 대구시를 위해 의료인 파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파견에 임하시는 의료인력 당사자들과 파견 결정을 승인해 준 소속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 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키로 하고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틀 전부터 대구의 검체 채취와 경증 환자 치료에 힘써주실 의료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인 분들이 이에 동참해 주셔 금일 현재 총 490명,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명 등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뜻 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역의 치료병상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북 지역 내의 음압병상 26개와 안동, 포항, 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 환자가 많아 2월 26일 기준으로 30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치료 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 환자는 국가 지정 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하여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48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이외의 환자도 병원을 배정받아 입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병상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이고 일반 환자들은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소개하여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 환자 60명이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들 60명은 의료인력 48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 현장 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 인력이나 전문 치료 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평가 결과로 지적됨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병동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 인력과 치료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이송을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인력과 병상 지원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인력과 병상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도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의 의료 인력 3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916명의 일반 장병들도 검역과 통역 등을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국군 대전병원과 국군 대구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고 388병상을 대구 경북 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조사,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역할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을 외래 입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암, 심장질환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병원할 수 있고 호흡기 환자들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월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였으며 그 명단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벼운 감기 환자 등도 전화 상담을 통하여 선별진료소의 방문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대학병원, 동네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한시적인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종료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던 벌금 300만 원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공표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하여 14개의 사회복지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관 기간은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 총 14종류의 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국민들 148명이 오늘 오전 퇴소하였습니다. 퇴소 전에 실시한 1차 진단검사와 3명 입소자에 대한 재검사에 대한 결과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148명 모두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전 등상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에 대한 보건교육과 함께 생활 정보도 제공받았으며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 희망 목적지에 따라 4개의 권역별로 분산 이동하시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태호 차관이 설명하겠습니다. 단상위로 올라. 네, 들으신 대로 중대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송금원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지금 현황을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감염병 예방 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포함해서 방금 발표된 지침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감염법 안전 관련 개정 법안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 기존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강화돼서 자가격리나 입원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내용 발표된 것을 보면 현재까지 확진자는 1,595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오전 집계로 12명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최신으로 1명이 추가가 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김감립 제1총괄조정관이 방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교회의 9,000명 신도들을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1,200명의 검체 채취를 했고 1,200여 명의 검체를 채취를 했고 대부분 검사가 완료가 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신도도 있기 때문에 2, 3일 내에 진단검사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는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교단 측으로부터 전달이 받았는데요. 21만 2천 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 명단을 현재는 지자체에 모두 전달한 상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오늘 오전에만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담겼습니다. 공보위 등이 현재 대구 지역으로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나 체류비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대구 시내 의료기관이 현재 무척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 병원을 4개소가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지원 내용도 또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인들을 꾸준히 모집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90명이 대구에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가 24명이고 간호사, 임상변리사 그리고 행정인력들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추가로 지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700여 명을 조기 임용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만큼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지만 음압 병상 등의 병실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만 현재 3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추가 병상 확보 계획 800여 개의 병상 확보 계획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내용도 브리핑 내용에서 담겼습니다. 현재 13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12명이었을 때 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곳에 현재 60명 정도의 정신병동 입원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계시는군요. 네, 오늘 오전 발표에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들을 모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결정이 됐다. 오늘부터 이렇게 이송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이송이 지금 하기로 결정은 돼서 시작을 조만간 할 텐데 이건 진행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경북 지역 병상의 경우에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경북 지역에 현재 300명 넘게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음압 병상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병상 확보 계획을 800여 개를 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일단은 충분하다는 거죠.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할 추이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80%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진, 병상 모두 다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확진자 증가폭이 계속 줄지 않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세 자릿수를 계속 증가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만 어제 오후에만 115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만 334명, 이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지금 신천지 대구 교인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확진자가 빨리 더 발견이 되면 당분간 이 증가폭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청도 대남병원 상황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망자 가운데 7명이 여기에 이제 입원 환자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 7명이 이 대남병원에서 장기 입원했던 환자들인데요. 그 정신과 병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 입원한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한 상태고 좀 더 취약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이 돼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60명이 남아있는 그 정신병동에 있는 입원 환자들도 오늘부터는 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순차적으로 이송하게 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대구 지역이 현재로서는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우선 종교단체든 외출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그 권고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1차적으로는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들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진행이 됐고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검사가 완료됐는데 2, 3일 내로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브리핑 내용에서 한 가지 또 추가로 발표된 내용이 3차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서 입국했던 네, 오늘 오전에 퇴소하셨죠? 네, 교민들과 가족들이 148명이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모두 다 음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퇴소를 해서 각자의 생활지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도 발표에 담겼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구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추가 확진자가 일별 집계 이후 최고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대구시청 공무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추가 확진자가 오늘만 3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얼마나 될까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3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만 30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에 따라 어제까지 1,027명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1,33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완치된 환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51번째 확진자로 60살 여성입니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완치돼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사망자도 한 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74살 남성 확진자로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 오늘 오전 6시 50분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 직후 숨졌습니다. 한편 감염에 취약한 집단 생활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북 청도에 있는 다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인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그제는 경북 칠곡, 예천 사회복지시설에서 각각 22명과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상북도는 도내 9천여 개 시설에 있는 신천지 신도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특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네, 특히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오늘 대구의 추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인과관계는 오늘 오후 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는 어제 오후 기준으로 전체의 60%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대구시는 자가격리돼 있는 신도 8,2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함께 2시간에 한 번씩 이들의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도 지역 내 신천지 신도 4천여 명의 명단을 입수해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도 대남병원에서 관련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코호트 격리를 하는 대남병원 확진자들을 국립중앙의료원과 김천의료원 등으로 일부 이송 조치했는데요.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분류된 26명이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고 남아있는 확진 환자 70명은 대남병원 내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으로부터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 서울시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수도권의 확진자가 총 10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13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1,595명 중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5명입니다. 오늘까지 추가 확진자 오늘 6명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도 55명입니다. 어제보다 4명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은 오늘 추가 확진자 없습니다. 인천 지역의 총 확진자 3명입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10시 전국 단위 집계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각 자치구와 시도별로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자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전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5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천구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양천구 신월 3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틀 전에 양천구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일에는 은평 성모병원을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천구는 이 여성과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하고 동거인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파주시도 오늘 오전 코로나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파주시는 이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에서 20일 사이 업무로 인해서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은 밤사이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울산시 집계로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규 기자, 요양병원 직원이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만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에서는 오늘 오전 확진자가 추가돼 시 집계로 현재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의 7번째 확진자는 23살 여성인데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성주에 사는 13살 확진자의 언니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 울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해왔던 터라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요양병원은 의사 15명과 간호 인력 110여 명 등 직원만 250여 명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입니다. 특히 입원 중인 중증 환자가 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병원은 방역 소독을 마친 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병원 폐쇄, 즉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계속되면서 울산시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울산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만약 비협조적인 유증상자가 있다면 긴급 행정명령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사를 받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5개에 불과했던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가득 차 우선 이동식 음압기를 이용해 격리병상 5개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울산시는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시설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어서 부산 지역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 현재 부산 확진 환자가 몇 명으로 늘었죠? 네, 부산시는 오늘 추가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부산시 집계 결과 현재 부산의 확진 환자는 모두 60명으로 늘었는데요. 건물 전체를 봉쇄 중인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온 이 병원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현재까지 304명 중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2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다른 병원에서도 직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해운대구 나눔가 행복병원입니다. 부산시는 금융정보 등이 늦어져 이 병원 직원의 경우 애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확진 판정이 나자 이 병원 환자와 직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병원 간호조무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도 있어서 해당 학교를 일시 폐쇄하고 확진자와 함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 등 68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어서 경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던 밀양도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 간호사 확진자가 나와서 전면 폐쇄된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의료진과 직원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주아 기자, 경남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경남도청에서는 조금 전 코로나19 관련 경상남도의 발표가 열렸습니다. 경남은 오늘 확진자가 7명이 추가돼 모두 46명으로 늘었는데요. 창원이 4명, 김해가 2명, 밀양이 1명인데 밀양은 이번이 첫 확진입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창원의 확진자 가운데 육군 군무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신천지 교회 관련이 3명, 한마음 창원병원 관련이 3명, 대구 방문 관련이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제 간호사 확진이 확인돼 전면 폐쇄에 들어간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밤사이 간호사 2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마음 창원병원의 의료진과 직원 확진자는 6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경상남도와 병원 측이 접촉자를 조사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한마음 창원병원에 중환자 10명이 입원했는데 상태가 악화하면 경상대병원 등으로 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료진 확진으로 사흘 동안 임시 폐쇄했다가 재개원한 한마음 창원병원은 하루 만에 추가 확진이 확인되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다음 달 7일까지 입원 환자 90여 명과 의료진 70명 등 192명이 격리됩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이 병원을 감염병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인근 부산, 울산과 함께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자체 조사한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과 정부에서 받은 명단을 포함해 유증상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대전과 충남에서는 오늘 천안에 이어 아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아 기자, 확진자가 그럼 전반적으로 얼마나 더 늘어난 거죠? 네, 어제 하루 동안만 대전과 충남에서 모두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오전 대전에서 3명, 천안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 집계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의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조금 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추가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어제 확진자 산림청 산하, 산림기술연구원의 직장 동료고요. 1명은 폐렴 기저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70대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 확진자 2명은 각각 40대 여성과 20대 여성으로 현재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지하철 역무원이나 간호사, 운동 강사 등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직업군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근무한 대전 유성구의 병원은 확진 판정이 나온 즉시 입원 환자 23명과 의료진 16명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역무원이 근무한 대전 지하철 월평역 역시 어제 2차례 소독을 모두 마친 뒤 지금은 정상 운행하고 있고요. 충남에서는 어제까지 천안에서 확진 환자 4명이 나온 데 이어 아산에서는 40대 부부가 첫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스포츠 댄스 강사, 1명은 어린이집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잠시 뒤 천안과 아산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자세한 동선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불러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전국적인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95명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 기준인데요. 어제보다 334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대구가 307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13명이고요. 치료가 완료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24명입니다. 이번엔 전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대구가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1,017명, 그리고 경북에서는 321명이 나왔습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은 전체의 80%가 넘는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이 현재 6명이 추가돼 55명입니다. 여기에 경기, 인천을 더한 수도권 전체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거의 없던 충청권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대전이 3명이 추가돼 8명이고요. 충북과 충남도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58명으로 변동이 없고 경남은 2명이 추가돼 36명입니다. 일별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 20일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에 일주일 만에 15배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현황을 보면 혹시 드러난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대규모 집단 감염은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과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로는 계속해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300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이 두 집단의 환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의 검사 결과가 계속 반영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6일 열린 예배가 사실상 집단 감염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과 부산 온천교회, 그리고 칠곡 미랄 사랑의 집입니다. 이 세 집단에서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종교 행사와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진자의 연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20대가 가장 많고요. 전 연령층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13명 가운데 11명이 50대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코로나19의 감염자층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사망자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코로나19의 치사율 자체는 과거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적인 현황 짚어봤고요. 다시 송금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지금 재난센터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종교 행사 또는 일부 집단 시설들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가장 집단 중에서 많은 그 집단은 그 대구의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신도들입니다. 정부는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그 신도의 명단을 확보했고요. 이걸 각 지자체에 전달을 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들도 많고 사망자도 다수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 병동에 대해서도 현재 60명 정도가 정신병동의 입원 치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판단에 의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을 하는 공동생활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한 것처럼 대구 칠곡에 있는 미랄 사랑의 집,
이곳과 또 예천에 있는 극락마을 거주자, 이런 종사자들, 그리고 병원, 요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우선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용시설을 지금 휴관을 권고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휴관 기간은 2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좀 아이들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네, 어린이집 휴원한 기간과 일정 부분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교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모이는 미사 이런 것들을 당분간 중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그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지난 16일에 예배를 참가했고 그 예배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지금 확진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회가 모든 미사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200여 년 만에, 2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감염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고요.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전국에 16개 교구가 있는데 우선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느는 추세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신천지 교회의 신자들 전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일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진자가 대다수가 대구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신이 앓고 있는데 이걸 확인하지 못한 그 환자들도 지금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에서는 이들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적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앞서서 12명에서 1명 사망자가 추가됐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는 오후에 자세하게 전달될 예정이지만 우선 대구시의 브리핑에 따르면요. 이 사망자는 74살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실이 부족해서 집에서 대기하던 중에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늘 오전 숨졌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병상과 병실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이제 방송에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자원을 받고 있다 이런 자막이 나갔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화번호도 네,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의료진 가운데서도 본인이 감염이 돼서 자가격리 되는 경우에는 의료 공백이 또 있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만 현재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병동을 비우고 감염병동으로 지정을 하는 등의 지금 정부의 대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대구로 가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이 번호를 참고해서 이제 네, 현재 의사를 꾸준히 밝혀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도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행정 인력, 그리고 모든 공간을 방역하고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자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을 포함해서 490명이 현재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지역에서 1,000명을 넘어섰고 대구와 경북 지역이 전체 확진자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병상, 의료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송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의 입국 제한을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3단계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로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의 바로 아래 등급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에 대해 이달 초 4단계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높이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불필요한 한국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을 여행 경보 상향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역 체계가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and we are checking people as they come through, specifically for the problem that. 또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에서 때려온 자국민을 제외하고 미국 내 확진 환자는 15명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네, 반면 중국은 국내 확산세가 진정되자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를 막는 데 더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발 입국자 통제, 제한 조치가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격리돼 있는 한국인은 모두 114명에 달합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와 짱수성 난징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 혹은 호텔에 강제 격리돼 있습니다. 특히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이틀째 강제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이르면 내일부터는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발 승객을 상대로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 한국과 교류가 많은 랴오닝, 헤이룽장, 지린 등 동북 삼성, 그리고 산둥성 옌타이와 칭다오, 오늘부터는 산시성 시안도 비슷한 조치에 들어가는 등 2주 자가격리는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춘 등 일부 지역에선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집 문 앞에 빨간색 딱지를 붙여 나오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랴오닝 선양, 산둥성 옌타이, 지린성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고정 주거지가 없는 한국인들이 출장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올 경우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으로는 후베이성을 봉쇄하고 밖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장벽을 치면서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가 격리 조치되는 등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국이 중국에 대해 자제해야 하는 대응을 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해 과도한 대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청사로 불렀습니다. 사실상 항의성 초치였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에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는 한국발 외국인에 대한 중국의 입국 제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식 발표만 반영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도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입국을 막는 등 지금까지 외교부가 파악한 한국발 입국 제한 나라와 지역은 3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르면 오늘부터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마스크 350만 장씩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판매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스크 살 수 있을지 박효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약국에도 마트에도 편의점에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보건용 마스크.
정부는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500만 장을 확보해 대구 경북 지역과 의료기관에 보내는 걸 빼고 350만 장은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약국엔 한 곳당 100장씩 총 240만 장을, 지역 우체국과 농협 등엔 110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목요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업체는 생산량 맞추는 것부터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할 수가 없는 저번 주부터 필터가 공급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약국 공급을 맡은 업체는 수량 확보부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추가 계약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같은 경우에는 부피 자체가 워낙 큰 제품이다 보니까 택배 발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입고되더라도 토요일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간히 접속 장애가 있었던 우체국 쇼핑몰은 3월 2일부터나 우체국에서 판매할 거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이저 업체들은 3월 초가 지나서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대책에 대해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체감이 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실제 감염 우려 때문에 요즘엔 어디 아파도 병원 가기 꺼려지실 텐데요. 이런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안심병원 91곳이 지정됐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안심진료소가 환자를 맞이합니다. 우선 발열 검사부터 받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상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감기, 기침, 콧물? 기침. 열은 없었죠, 친구? 없어요. 지금은 괜찮거든요, 어머니? 37.5도 이상이면 여행 이력을 조회합니다. 감염을 의심할 만한 나라에 다녀온 것으로 판단되면 선별진료소에 보내집니다. 증상이 없는 게 확인돼야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동선이 철저히 분리됩니다. 감기 등 호흡기 환자는 2층, 나머지 환자는 3층으로 진입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칸막이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료 과정에서의 감염도 막기 위해 개인 보호구도 착용했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보고 그 이외의 환자들은 다른 동선으로 하여서 아예 다른 진료방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병원을 찾는 시민들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 같이 섞여 있으면 어떤 병을 이렇게 옮겨올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호흡기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91곳이 전국에 지정됐습니다. 현재 84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다만 당장 시급한 대구에선 아직까지 신청한 병원이 없습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감염 차단을 위해서 사주 총력전에 들어간 정부는 보다 강화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꼭 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고 기업들도 재택에서 일을 하는 등 유연한 근무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토익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토익 시험 사상 처음입니다. 시험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곳에서 수험생들의 감염 우려를 아예 원천 봉쇄하자는 겁니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졌을 때 다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일회성 행사,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은 아예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권했습니다. 회식 같은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행사의 경우 다수가 밀집하여 노래, 응원, 구호 등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나 신체 접촉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감염 예방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대중교통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일터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집에서 일하는 등 유연 근무를 하자는 겁니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일터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주간 전 임직원 50%를 순환해서 재택근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재택 가능 인원의 100%.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노무비가 지원됩니다.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참여 기업을 늘리기 위해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곳곳에서 현재 애쓰고 계신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희 KBS 역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 특보를 편성해 반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특보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